과거 수학량의 평균값. 자, 여기 좀 이따 보시고 과거 수학량은요. 여러분이 이 수학량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린 지금까지 수학량 조사에서 조사 수학량 하지? 그래서 앞에 조사 수학량 이렇게 괄호도 치고 조사 수학량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아니야? 이것만 여러분 주의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과거 수학량은요. 조사 수학량이 아니에요. 이거 개념을 못 잡으시면 이 쉬운 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과거 수학량의 평균값이 A라는데 그 과거 수학량, 그때의 과거 수학량 조사 수학량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과거 수학량의 평균값? 자 지금 3번 가입했죠. 19년도 뭔진 몰라도 우리 그냥 고유명사로 생각해요. 고유명사로 19년도의 과거 수학량 스몰 a 21년도도 과거 수학량 23년도도 과거 수학량이 있겠죠. 과거 수학량은 조사 수학량이 아니다. 과거 수학량은 그냥 별도로 인식해요. 별도로 그냥 고유명사로. 가입한 A의 과거 수학량. 3번 가입했으니까 나누기 3. 그럼 이게 A 값이에요. 그럼 공식에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과거 수학량이 조사 수학량이 아니다? 그럼 19년도에 A는 뭐지? 19년의 과거 수학량은 뭐란 얘기지? 조사 수학량이 아닌가? 21년도의 과거 수학량은 23년도의 과거 수학량은 뭐란 얘기지? 조사 수학량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주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뭔 얘기냐? 19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수학량 조사하겠죠? 우리 지지난 강의인가요? 수학량 조사를 한다 이퀄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유사고다. 기억나시죠? 19년도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수학량 조사에서 조사 수학량이 나왔어요. 나왔더니 500. 이 500이 이 해의 19년의 과거 수학량 A값이 아니라고요. 다시. 자, 21년도에는 보험에 가입은 했는데 보험에 가입한 해에 근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럼 조사 수학량, 사고 없었으면 수학량 조사 안 하잖아요. 조사 수학량 없어요. 자, 23년도에 보험에 가입하는데 사고가 있었어요. 이때 나가서 수학량 조사를 했더니 조사 수학량이 600. 근데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0이 A가 아니래요. 500이 조사 수학량이 이해의 과거 수학량이 아니고 600이 23년도의 과거 수학량이 아니래요. 21년도는 더군다나 조사 수학량이 없네요. 그럼 과거 수학량이 뭐지? 과거 수학량이 아까 이거 3개를 합쳐서 나누기 3해서 나온 값이잖아요. A 값이. 자,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이 A는 과거 수학량은 첫 번째 일단 이해 수학량 조사했지. 조사 수학량이 500이네. 그럼 500으로 해요. 하는데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평년 수학량. 19년도에 평년 수학량이 봤더니 1000이래요. 1200이래요. 평년 수학량이. 가입하니까 평년 구했을 거 아니에요. 조사 수학량은 500인데 평년이 1200이네. 평년의 반, 50%, 600보다 작죠? 그러면 A, 600. 다시 23년도 수학량 조사했더니 조사 수학량이 600이래요. 그러면 이해의 과거 수학량도 600. 그런데 23년도에 평년 수학량을 봤더니 1500이래요. 1500의 절반 50% 뭐죠? 750. 조사가 700, 평년의 50보다 작네. 그럼 750. 이해되세요? 다시 23년도 사고가 발생했어요. 수학량 조사를 해서 나온 조사 수학량 값이 600이에요. 근데 23년도 평년 수학량을 봤더니 1000이에요. 평년 수학량의 500이죠. 500보다 작아요, 커요? 크죠? 그럼 그때는 그대로 600.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 정리하면 과거 수학량이라고 하는 이 작은 A 값들을 더해서 가입 횟수로 나눈 게 공식에 대입하는 A인데 그럼 그 해의 과거 수학량은 뭐냐면 조사 수학량과
평년 수확량 50% 중에 큰 값. 이거 결국 공식 정리하면 이거예요. 큰 값 맥스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50% 둘 중에 큰 값. 이거잖아요. 조사가 평년의 50보다 크면 그 해의 과거 수확량, 즉 스몰 a를 그대로 조사. 근데 평년의 50이 크면 평년의 50으로 둘 중에 큰 값 하라는 얘기잖아요. 맥스. 큰 값. 그게 과거 수확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는 예를 들어 23년도 평년이 1000, 조사 수확량이 600, 1000의 50%보다 크네요. 그러면 그대로 600. 그럼 이 해의 A, 과거 수확량은 그대로 조사 수확량이죠. 근데 이 해 보세요. 19년도 1200의 50%보다 작네요. 그러면 1200의 50%를 600을 그 해의 과거 수확량으로. 그때는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잖아요. 그렇죠? 같지 않잖아요. 부등호가 아니라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과거 수확량이란 둘 중에 큰 값이다. 둘 중에 큰 값이다. 자, 그럼 21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조사 수확량이 없어요. 사고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보험에 가입했는데. 무사고인 해. 자, 유사고인 해에는 둘 중에 큰 값을 그 해의 과거 수확량으로 스몰 a로. 근데 무사고인은 사고 발생 안 하면 조사 수확량 값이 없잖아요. 조사 수확량 값이 있다. 사고가 발생했다. 어떡하죠? 있는 데이터가 뭐예요?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평년 수확량, 뭐 예를 들어 1000 있을 거 아니에요. 표준 수확량 둘 중에 큰 값. 자, 무사고인해는 표준과 평년 중에 큰 값에 곱하기 110%. 유사고인해는 조사와 평년의 50% 그 해에 중에 큰 값. 그것을 그 해의 과거 수확량으로 한다. 이해되시죠? 자, 정리. 앞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나중에 이거 계산 문제도 다 할 거예요. 계산하시기 전에 개념 잡아야 되니까. 공식이 이런데 이거는 그냥 A, B, C, Y를 구하는 거더라. 근데 Y는 가입했으니까 간단하고 지금 저 예를 들면 3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도 제시될 거다. 1000 제시 안 되면 표준 수확량 공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네. 24년도 가입연도 표준 수확량. 그럼 우린 B하고 A를 구하면 되는데 B는 과거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들의 평균 900 더하기 1000 더하기 1100 나누기 가입횟수 3. 너무 간단해요. 1000 숫자가 B, C가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겠죠. 자, A값 과거 수확량이 평균 착각하면 안 되는구나. 과거 수확량이 조사 수확량이 아니구나. 그럼 과거 수확량은 별개로 인식하시고 스몰 a 별개로 인식하시고 그 해의 평년의 50%와 조사 중에 큰 값이구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애는 조사 수확량이 없기 때문에 평년과 표준만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큰 값의 110%를 하는구나. 그게 그 해의 과거 수확량이구나. 그럼 가입한 해의 과거 수확량을 더해서 가입 횟수로 나누면 그게 A값이구나. 이해되시죠? 네. 이 개념만 잡으시면 어려울 거 없어요. 이 개념이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조사 아니었어? 막 이제 난리가 나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정확하게 조사된 조사 수확량이 있는데 사고 발생해서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된 조사 수확량이 있는데 이걸 왜 굳이 평년 수확량의 50%하고 비교를 할까요? 비교해서 왜 큰 값을 그 해의 과거 수확량으로 할까요? 예를 들어 평년 수확량이 1000, 조사 수확량이 300. 아니 이게 정확하잖아요. 그럼 그 해의 과거 수확량, 이 2019년도였나요? 2019년도의 과거 수확량을 300으로 하면 되는데 왜 50%하고 비교해서 300이 아니라 500으로 할까요? 큰 값. 500하고 300의 큰 값. 왜 500으로 할까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의 내용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평년 수확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평년 수확량. 이게 굉장히 증가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일단 떠오르시는 거. 평년 수확량이 막 상승했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첫 번째, 가입 수확량이 올라가겠죠. 평년 수확량이 1000이었을 때 가입 수확량 100% 하면 1000인데 막 상승해서 5000으로 상승했어요. 평년 수확량이. 그럼 가입 수확량이 5000이 되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 그만큼 올라가겠죠. 그렇죠? 가입 금액 증가, 보험 가입 금액. 그러면요. 두 번째, 그쵸? 줄줄이 나오셔야죠. 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하잖아요. 보험료 증가. 또요. 그렇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 최대 지급보험금의 한도였잖아요. 지급보험금 한도 증가. 한도도 증가. 1000이었을 때하고 5000이었을 때하고 당연히 5000일 때 보험료도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의 한도도 증가하고요. 또요. 네 번째, 피해율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똑같이 조사 수확량이 3000이었어요. 자, 평년이 1000 마이너스 조사 300, 뭐 미보상 감소량 없다고 쳐요. 굉장히 잘 경작하고 계셔서. 수확 감소량이 지금 700이에요. 평수 미 없고 평수 미 없고 피해율 몇 퍼센트? 70%. 그쵸? 피해율 70% 굉장히 커요. 그런데 자, 5000 마이너스 평년 수확량이 1000에서 5000으로 상승한 거예요. 조사 똑같이 300 해봐요. 5000 평수 미 없고 평, 이거 피해율 몇 퍼센트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지금 4700 나누기 5000이잖아요. 90%가 넘어가잖아요. 피해율이 상승해요. 피해율이 상승하면 지급보험금도 올라가요. 보험금 지급 자체, 지급 액수가 올라가요. 그러면 손해율이 상승해요. 보험회사 손해율이 상승해요. 손해율이 상승하면 계약자 보험료가 또 증가돼요. 계속 반복. 평년 수확량이 올라간다는 건 단순히 가입금액 상승하지 이게 아니라 줄줄이 사탕이에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요. 내려가면요. 반대가 되겠죠. 5000이었는데 1000으로 평년 수확량이 5000에서 10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가입금액이 내려가겠죠.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도 내려가겠죠. 좋은 거 아닌가요? 사고 나면 그만큼 보험도 지급보험금의 최대 한도도 감소해요. 피해율은요? 여러분 반대가 됐어요. 평년 수확량이 5000일 때 조사가 300이면은 피해율이 90% 이상이었는데 95% 이상이었는데 이때는 내려가잖아요. 피해율이 감소해요. 지급보험금이 감소해요. 손해율이 낮아져요. 손해율이 낮아지고 보험료 낮아지니까 좋은 건가요? 보험금을 적게 받잖아요. 다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중요한 건 평년 수확량이 그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 다시 이 케이스로 돌아왔어요. 왜 정확한 300을 그의 과거 수확량으로 안 할까요? 이걸 그대로 다 반영하면 이 농가의 5년의 데이터, 사고 난 거 그대로 다 반영. 전국에 있는 모든 농가 그대로 다 반영하면 결국 평년 수확량의 상승 또는 평년 수확량의 감소, 이런 걸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사고가 많이 나서 조사 수확량이 낮게 조사가 됐어도 평년의 50%까지만 인정해준다. 이런 나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1대1의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데 전국 단위로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 집어넣어서 산출된 결과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까 2024년도 가입을 위한 평년 수확량이었죠. 그러면 산출된 평년 수확량이 예를 들어 1000인데 산출된 평년 수확량이 예를 들어 1500이에요. 저 결과값에 넣어서 딱 계산했더니 1500이 나왔어요.
근데 그 해 표준 수확량이 1000이잖아요. 1500 안 돼요. 곱하기 1.3, 130% 한도. 아, 이 해는 1500으로 계산이 됐지만 1300으로 할게요. 평년 수확량을.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130%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평년 수확량 다 인정해버리면 위로 아래로 다 인정해버리면 이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 산출된 것도 이렇게 한도를 두고 스탠다드한 거에 130% 초과할 수 없다. 작게 보면 가입년도 한 농가의 가입년도의 과거 수확량도 사고가 발생한 거를 다 반영하지 않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한도들이 있다. 자, 중요한 거 평년 수확량은 가입년도에 조사, 표준, 그리고 그 해의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수단을 써서 5년간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계산식에 집어넣어서 산출을 한다. 중요한 거. 그렇게 산출된 평년 수확량으로 가입 수확량이 결정되고 가입금액, 보험료, 피해율 등등등이 결정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